표 3번으로 오십시오. 표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몇 이상이요? 80 이상. 이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근무나. 네. 뭐뭐 나로 끝나면 5할이에요. 뭐라고요? 5할. 그 다음에 뭐뭐 면서는 and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and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5할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뭐나 이렇게 끝나면은 거기까지는 5할이고 뭐뭐 면서 이렇게 끝나면 거기까지는 뭐라고요? and. 그리고 if는 하나면 됩니다. 왜냐면 해외 근무랑 뭐밖에 없죠? 네, 국내 근무. 그래서 결과값이 2개면은 if는 몇 개요? 하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는 치시고요.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if까지만. if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and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헷갈리시면 끝에 거 먼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나는 5할이라 그랬죠. 뭐뭐 면서는 뭐라고요? 네, 그래서 and로 먼저 깔아놓고 그 안에다가 5할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and하고 가로 열고 5할하고 가로 열고. 그래서 an 치고 더블 클릭, 5할 치고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 근무나 출근이 몇 이상이요? 네, 이게 5할이에요. 그래서 요걸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순서는 if, and, 5할 해놓고 근무 찍고 93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몇 이상이요? 네, 80 이상.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몇이요? 80. 그 다음에 두 번째 쉼표 찍으시고요. 쉼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근이 몇 이상? 네, 80 이상. 그래서 출근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출근이 80 이상. 그 다음에 80 이상까지 하셨나요? 그럼 이제 5할은 끝났어요. 왜냐면 근무나 출근까지가 5할이에요. 그 다음에 끝났으면 뭐 닫으시라고요? 네, 가로 닫으세요. 그리고 쉼표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요게 되는 거예요. 네, 5할 요 두 가지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된다? 하나만. 근데 이거 말고 조건이 하나 또 있죠. 네, 외국어도 몇 점이 넘어야 돼요? 네, 외국어는 90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외국어 이렇게 가려지신 분들은 위에 찍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크거나 같다. 몇 점이요? 90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지금까지 이제 조건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근무나 출근이 몇 점 넘으면 된다? 80점. 근데 둘 다 넘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넘어야 돼요? 하나. 그래서 5할로 해서 여기까지 80까지 묶은 거고 그 다음에 and는 요 둘 중에 하나가 80이 넘고 그 다음에 외국어가 몇 점이 넘어야 돼요? 90점. 그 다음에 이제 and도 끝났죠? 그러면 뭐 닫으세요? 네, 가로 닫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데리고 보면 여기 and 살아있죠? 여기에서 가로를 닫으면 여기 밑에 영어가 if로 바뀌어요. 기다리시면. 그래서 요거 보고 가로 닫았냐 안 닫았냐도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밑에 if가 뜨면은 이제 and하고 5할은 뭐 했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영어를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맞으면 뭐라고요?
네, 해외 근무. 그래서 쉼표 찍으시고, 쉼표 찍으면 여기 true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큰 따옴표 무슨 근무? 해외 근무.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또 닫고 쉼표 찍고 아니면 뭐라고요? 네, 국내 근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뭐 치세요? 네,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네. 거기는 다운표가 네, 거기는 다운표. 잠시만요. 아니요, 엔드 5월. 아, 여기 다운표는 맞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거기 다운표 찍으시고 흰표 찍으시고 이게 빠졌어요. 뭐가 빠지면 외국어 점수. 네, 그렇죠. 외국어 쓰시고 그 다음에 고개 크거나 갖다 붙일 때 맞아요. 네, 그 함수는 했을 때 결과값만 나오면 재밌어요. 특히 집에서 결과값 안 나오면 딴 게 문제가 아니고 틀린 게 다 안 보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틀린 거 제가 못 잡고요. 앉아 계신 분들이 잡아주세요. 거기 뭐 빠졌는데요? 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거기 보시면 표 4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앙값. 네, 중앙값이 미디언이에요. 중간값. 그래서 미디언을 이용을 해서 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일단 는 치시고요. 그 다음에 if 치시고요. 그 다음에 if 가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뭐뭐이고 네. 이상 이고 네. 그래서 이고니까 and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and. 네. 그래서 if하고 and. 왜냐면 and가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 보시면 조건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네. 그래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중앙값보다 뭐요? 이상. 그래서 앞에 거부터 할게요. 판매량 있죠? 여기 판매량 찍으세요. 124개. 124를 찍으시고 이상이니까 뭐예요? 크거나 같다. 몇이요? 15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쉼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중앙값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상.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 판매액 먼저 찍으세요. J15.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J15까지? 예. 그 다음에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근데 무슨 값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중앙값. 그래서 미디언 치세요. ME. 여기 ME 치시면 거기 떠요. 예. 뭐라고 뜨죠? 예. 여기 미디언에 예, 중앙값이라고 떠요? 안 떠요? 떠요. 여기다 ME 치시면 여기 중간값.
요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값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범위 지정하시면 그 중에 무슨 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간값.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얘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F다 몇 번이요? 한 번. 그래서 F다 왜 해주는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매량이 몇 이상이고? 150이상.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이 중간값 이상이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시는데 여기 보면서 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언 끝내려면 가로 한 번. 그 가로 닫았더니 얘가 이제 엔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엔드도 끝났죠. 그러면 또 뭐 하세요? 가로 닫으세요. 그러면 2% 바뀌어요. 이런 것들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 더 이상 넣을 거 없죠. 근데 뭐 찍어요? 그렇죠. 심표 찍는 거. 심표 찍고 거기에 맞으면 뭐요? 예, 거기 보시면은 효자 상품, 큰 따옴표 효자 상품. 그 다음에 또 심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요? 공백. 그래서 공백이면 큰 따옴표 몇 개? 2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다른 수업 해도 똑같은데 그 순서대로 보시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믿을 거라고 시험장 가면 믿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문하고 내본. 왜냐면 지문 잘못 읽으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그 지문을 보고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어떤 함수 쓰라고 주잖아요. 네. 근데 회사 가시면 어떤 함수 쓰라고 안 줘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니면 기억을 하든가. 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그나마 주니까. 그래서 실무 가면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무는 뭐가 나올지 뭘 해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휙 던져주더니 이거 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래지 마시고요. 뭐 하세요? 꼭 세우기 핸들까지 하세요. 그래서 효자 상품이 나와야 완성될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거 컨트롤 Z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네, 그리고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에 하나가 여기에가 있어요. 효자 상품 뒤에 다시 큰 따옴표 하세요. 아니 지금 그 상태에서 큰 따옴표 하시면 돼요. 제가 위치 잡아요. 그러니까 효자 상품 쓰시고 큰 따옴표가 빠졌어요. 엔터 치세요. 네, 그 다음에 세우고. 네, 밑에까지. 그래서 넣으실 때 위치 같은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그래서 오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못한 거는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뒤에 있는 모의고사 가서 이제 반복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 2권 드렸죠. 네, 내일은 그 두 번째 건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이제 뒤에 남은 거는 뭐 함수 사전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본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돼요. 그거는 안 볼 거예요. 교재 뒤에 있는 함수 사전은. 근데 왜 그러냐면 틀 잡는 데는 좋은데 문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좋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안 보는 것보다 당연히 보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안 해도 되는 거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랑 헷갈려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든데 안 해도 되는 거에 목숨 거세요. 있어요, 종종. 저걸 왜 그러는데 본인은 그게 하고 싶대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고집 세신 분들. 네. 제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자기는 알아야 되겠대.
그래서 아예 그거를 애초에 막는 방법은 안 하면 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되더라고요. 네, 논리 2로 오세요. 논리 2로 오시고요. 교재는 122페이지. 그래서 122페이지 보시면은요. 표 1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뭐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뭐요? 공백.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if 에러에 choose 함수에 rank EQ까지 3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에 있는 if 에러는 그 에러 떴을 때, 이거는 잘못됐을 때만이에요. 맞을 때는 맞는 값을 갖고 오고, 틀렸을 때는 내가 주는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순위를 구하는데 1위부터 몇 위까지만 있죠? 4위까지만 있죠. 나머지 공백이 안 돼요. 나머지 공백에서 에러가 떠요. 그래서 그 에러 뜬 거를 공백으로 뭐 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그래서 if 에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choose 함수라는 거는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총 몇 명이 있냐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choose 함수로 이거를 해주려면요 10개를 넣어야 돼요. 몇 개를 넣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10개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그래서 그래요. 딴 것 때문에. 그 다음에 choose 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1일 때는 뭐요?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 여기까지만 choose 함수가 돼요. 공백은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if 에러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거 공백을 만들어 주려면은요. 공백을 6등부터 10등까지는 공백을 다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 choose 함수는 몇 대 몇 대응이라고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렇게 다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는 뭐예요? 네, 랭크 함수는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랭킹 몇이냐? 네,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 랭킹이 랭크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Q 함수라고 있는데 랭크 EQ가 뭐냐면 딱 저거 차이예요. 랭크 EQ면은요, 똑같은 등수가 있으면 그 다음 등수를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등이 2명이면 3등 건너뛰고 4등 나오는 함수가 랭크 EQ 함수죠. 근데 2등 다음에 3등이 보고 싶으시면 랭크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들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함수 만드는 거잖아요. 다 똑같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하면 할수록 아시겠지만 할 때마다 들어가는 순서가 다 어때요? 달라요. 어떤 건 범위 먼저 잡아라. 어떤 거는 조건 먼저 잡아라.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함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영어 보세요. 영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영어로 약간의 해석을 할 줄 아시면 제일 좋아요. 그 대신 이렇게 공부하시면 단점은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함수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선호는 안 하는데 그냥 외워요. 막말로 이걸 외워요. 이거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공부하시면 단점이 뭐냐면 시험 딱 끝나면 다 잊어먹어요. 왜냐면 암기한 거는 손 안 대면 어떻게 되죠? 잊어먹죠. 근데 이렇게 영어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다시 볼 때 좀 더 습득하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그래서 커말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시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커말은 여유 시간이 있어요. ITK는 2주 만에 엑셀 끝내야 돼요. 진짜 많이 가야 2주하고 그냥 일주일에 5일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많아야 12일이에요. 12일 안에 함수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함수 해야 되죠. 차트 그려야 되죠. 표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목표값 찾아야 되죠. 고급 필터 해야 되죠. 되게 여러 가지를 2주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솔직히 이해력에 아주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요. 이건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 그 다음에 더블 클릭. if가 아니고 if 에러.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로 갖고 오시라고요? if
에러. 그 다음에 choose 함수 ch. ch 치시면은 밑에 뭐라고 떠요? 네, chose 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랭크 RA. 그래서 랭크 EQ.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함수 몇 개 써야 돼요? 3개.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등수가 필요하죠. 네.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는 순서는 반대예요. 그래서 랭크가 몇 등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등수에 맞춰서 뭐 대상, 근상, 동상, 추주함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5개밖에 못 넣으니까 나머지는 에러 뜰 거다. 그래서 에러 떴을 때 빈 공간으로 하자. 그게 뭐예요? if 에러. 네. 그래서 넣으실 때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쓸 거 먼저 넣고 처음에 쓸 거는 나중에 넣고. 네. 그래서 일단 랭크 EQ 함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가 필요하죠. 저처럼 이렇게 가려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 거 클릭하시고 밑으로 여기 넘버 있잖아요. 여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점수.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REF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점수를 그러니까 등수를 구할 범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몇 점인지 알았죠. 그러면 등수를 구하려면은 그 등수를 구해야 되는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87점부터 위에까지. 이럴 때는 밑에서 위로 가세요. 위에가 잘 안 눌러지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그 다음에 F4 몇 번? 한 번. 왜 눌러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F4를 눌러주셔야 얘가 멈춰있죠. 그 다음에 쉼표.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나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죠. 그러면 무슨 차순? 아니요. 내림이에요. 왜냐면 내림의 뜻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높은 점수가 몇 등이에요? 1등. 그러면 내림 차순. 그 다음에 달리기처럼 낮은 게 1등. 그때는요 오름 차순. 왜냐면 오름 차순의 뜻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다. 내림 차순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지금은 점수 높은 놈이 1등이니까 무슨 차순이에요? 내림 차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랭크는 이제 끝났습니다. 가로 닫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함수 해야 돼요? 추저 함수 해야 돼요. 네, 요거는 일단 여기 등수까지는 구했죠. 그럼 여기 value 1이라고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 1일 때 뭐라고 쓸 거냐. 네, 근데 그 앞에 쉼표를 일단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쉼표를 찍어야 value 몇으로 바뀌죠? 1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value 1에다가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무슨 상? 대상. 1위는 무슨 상? 대상.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또 뭐 찍어요? 쉼표 찍고 큰 따옴표 금상. 그 다음에 은상. 그 다음에 무슨 상까지 치세요? 동상까지 치세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만 잘 하셔도 4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5개 중에서. 근데 이제 왜 제가 5개가를 목표로 안 잡냐면 하나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희가 안 배운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주 안 나오는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좀 좋은 시험지를 만나시면은 그냥 평소에 하던 거에서 5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5개 맞추면 행복은 한데 5개는 솔직히 더 불복해요. 근데 4개까지는 연습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필수예요. 5개는 그냥 내가 시험장 갔는데 내가 만난 시험이 좀 쉬운 게 걸렸다. 그러면 5개 가능한 거고. 왜냐면 5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연습한 거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동상까지 찍으셨나요? 예, 가로 닫으세요. 그러면 이제 추저 함수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함수 남았죠? if예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value라고 되어 있죠. value가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됐으니까 쉼표 찍으세요.
쉼표를 찍으시면 이제 value if error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에러 났을 때 어떤 값을 줄 거냐. 값이 잘못돼서 에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는 마지막에 뭘로 하래요? 공배제로 하래요. 그래서 큰 따옴표 넣을게요. 2개. 마지막 가로는 안 쳐도 됩니다. 누가 쳐줄 거예요? 네, 컴퓨터가. 그래서 엔터 2번 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드 하시면은 재상, 은상, 금상, 동상. 여기 있으신 분은 네, 당연히 그건 상관이 없고 여기에 쉼표 빠졌어요. 채우기 핸드. 민감하죠? 네. 네, 부 하나만 더 넣어도 안 되고 덜 넣어도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네. 사실 얘는 그걸로 인식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루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얘는 뭐라 그래요? 난 몰라. 너가 책임져. 그것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힘든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에러가 진짜 점 하나 때문에 에러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찾지만 걔네들은 몇 천 줄, 몇백 줄 되는 줄에서 그 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거 이제 잘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한 거고 못 잡으면 밤새는 거예요. 막말로. 네. 그래서 힘든 거지. 솔직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못할 정도는 아닌데 원활하게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근데 나중 되면은 이것도 누가 해준대요? AI가 해준대요. 어느 정도 기본을. 그리고 사람은 그 기본을 받아서 본인이 조금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나눠지는 게 약간 사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말 좀 잘하고 머리 좀 돌아가는 애들이 돈 벌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호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호구들을 누가 더 많이 끌고 가느냐. 진짜 호구 많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하고 친한 분도 호구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짓말해서 돈 벌었는데 괜찮대요. 그럴 수 있대. 그 거짓말이 대빵 큰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호구가 아닙니다. 그냥 바본 거죠. 호구를 등치는 거 아니에요? 그 호구를 등치고 있는데 그 호구 등친 사람한테 가갖고 괜찮대요. 거짓말 했어도. 이해한대요. 이해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돈 잘 번다고 자랑해서 돈 번 거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50억인 사람이 다른 자영업자한테 가서 욕했어. 200억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욕했어. 그럼 누구 거 벌 거예요? 200억짜리 거죠. 그 200억이 거짓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창업을 해서 200억을 벌었대. 근데 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자기가 창업해서 대박 났대. 그 사람들이 물어봐갖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걸 창업한 적은 없고 거기에서 배달만 했대요. 아이디어만 냈대.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이디어 낸 게 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광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누가 호구냐 호구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등이 치이냐 등이 안 치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호구에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호구까지 되면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배우는 게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또 호구로 만들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일명 다단계 구조가 돼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주고 배웠는데 이 사람이 알려주는 게 합법적인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에는 들어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저 새끼 나쁜 새끼야. 근데 뭐는 안 걸려요? 법에는 안 걸려.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 행동을 해야 내가 뭐를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 구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기꾼들도 머리 좋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냐면 걸리더라도 벌금 얼마 안 내. 가더라도 얼마 안 살아.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참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죠. 형이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의 나라잖아요. 왜요? 경제사범에도 약합니다. 네. 그래서 사기죄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일걸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미국처럼 바뀌는 순간 대기업 다 망해요. 왜냐면 미국은 만약에 하나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안 걸었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한테 그렇죠. 엮여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소송할 때 같이 들어가야 뭐를 받을 수 있죠?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기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걸 당했으면 못 받아요. 이런 좋은 거는 안 해요. 맞죠? 왜요? 이런 거 하는 순간 회사들 꽤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나쁜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누군가 할 건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나라는 못된 게 이상한 거 할 때는 OECD 가맹국, 미쿠, 일본 이런 얘기 했다가 좋은 거 할 때는 그냥 난 몰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조국 씨가 됐을 때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였거든요. 벌금 비례제. 그리고 뭐 나쁜 짓 하다 걸렸어.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뭐 만약에 10% 내는 거야. 100만 원 내는 거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억 내는 거고 벌금 비례제. 네. 근데 그렇게 걸려갖고 그렇게 끝날 줄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행동 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착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조국 씨가. 그래서 저는 그거 좀 괜찮네 그러고 있었는데 못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표 2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에다가 밑줄 칠이에요. 왼쪽에서 첫 번째니까 뭐예요? 네, 레프트예요. 뭐라고요? 레프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표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 표가 옆으로 돼 있죠. 그러면 무슨 누가? H누가.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류 나면 뭘로 하래요? 코드 오류. 네. 그래서 오류 날 때 필요하니까 if 뭐요? 에러. 그래서 순서는 if 에러 먼저. 뒤에 거 먼저예요 항상. if 에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네, 그 다음에 H 누르고. 왜냐면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먼저잖아요. 맞죠? 근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원서 번호의 몇 글자? 첫 글자. 네,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에 넣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H 룩업으로 찾고 에러 나면 에러 복구하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레프트 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원서 번호에서 몇 글자 갖고 오겠다? 그러면 쉼표 찍고 몇이요? 1.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찾아. 몇 글자만 갖고 와요? 한 글자만 갖고 와.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리고 하면서 밑에 있는 영어 보세요. 가로 닫았을 때 H 룩업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룩업 밸류는 찾았어요. 찾을 값은 요 첫 번째 글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이블입니다. 일단 뭐 찍으세요? 쉼표 찍으세요. 그래야 요 테이블에 까매져요.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S일 때는 소프트웨어, M일 때는 뭐요? 멀티 미디어.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M 갖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 M을 뭐 할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4 몇 번? 한 번. 왜냐면 얘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기 보시면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있거든요. 요게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갖고 올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요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범위 잡았죠? 이 중에서 몇 번째 거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학과명 갖고 올 거면 두 번째, 학과 코드 갖고 올 거면요 첫 번째.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쉼표.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M 있죠? N 있죠? S 있죠? 그러면 뭐예요? 정확히.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숫자는 유사일 확률이 99%. 문자는 정확히 이론율은 100%. 근데 이게 왜 제가 숫자는 99%라 그러냐면
숫자도 정확하게 이 밑에가 맞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뭘로 가야 돼요? 정확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 밑에 있냐 없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니까 정확히 가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H 룩업도 끝났죠? 뭐 닫으세요? 바로 닫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네인 if 에러에 왔습니다. value는 됐고 이제 에러 날 때 뭘로 갖고 올 거냐? 에러 나면 뭘로 갖고 오래요? 거기 보시면은 코드 오류인데 일단 쉼표 먼저 찍고 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value가 두껍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맞는 값을 넣을 거예요? 에러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서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무슨 오류요? 코드 오류.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치세요?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엔터. 그래서 코드 오류가 이렇게 하나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A가 없어요. 그래서 if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어떤 값을 바꿔올 거냐. 그냥 if는 참값 거짓값인데 if 에러는 에러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거는 내일 하고 내일부터는 모의고사하고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적응하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또 걸려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 하나씩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해본 거고 지금부터 적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하는 게 실제 문제랑 순서가 어때요? 똑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뒤죽박죽 한 거고 이제부터는 그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걸 순서대로 보여야 돼요. 맞추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1번은 연습을 몇 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딱 들어가서 첫 번째 1번 있거든요. 그건 그냥 타이핑 하는 거예요. 치는 거. 그래서 걔는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타. 거긴 기능이 없어요. 뭐 선긋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다가 열심히 뭘 하면 돼요? 치면 되니까 요거는 초반에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 할 때는 그거는 뺄게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 가능하잖아요. 타이핑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